로그 함수를 기본으로 보자면 이게 로그 함수의 기본식이지. 생긴 모습 역시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생긴 게 있죠? 그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죠? 더 과장해서 이렇게 생긴 그림. 또 하나는 너 빨리 해. 손 빨리.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림의 이 다른 점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야? 밑 A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러면 A가 1보다 크다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A가 0과 1 사이라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증가 감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1대1입니다. 그러면 여기 움직이지 않았다면 증가든 감소든 상관없이 여기의 점은 1이죠. 1,0을 지나는 그림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로그 함수에도 점근선 개념이 있어. 이 선이 점근선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선이 점근선 역할을 하는 거. Y축입니다. 점근선이 Y축이에요. 근데 Y축도 역시 맞는 거지만 식으로 표시하면 X는 0이라고 하는 직선으로 생각해 버릇합니다. 그러면 아까 지수함수랑 약간 대비되는 거지. 얘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 위아래로 즉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된다고 한다고 할 때면 점근선과는 관계가 없죠. 언제만 점근선이 그럼 변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X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점근선의 위치는 X는 3, X는 5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로그를 풀 때는 로그라는 걸 항상 인식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 해야 될 게 있어. 이거 습관적으로 해라. 진수 조건부터 무조건 생각합니다. 진수 조건. 그럼 여기서는 진수 조건이 뭐가 되는 거야? X가 양수이어야 해. 근데 여기가 X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 진수가 양수야 라는 전제를 무조건 가지고 얘가 사실은 이 그래프의 정의역, 즉 그림이 존재하는 X의 범위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표현이죠. 여기는 양수 쪽에만 그림이 있어요. 이 뜻이고. 그래서 진수 조건부터 챙기는 거야. 그게 점근선과도 연관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걸 적용해 보죠.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도 잘 보면 조금 다르다고. 휘어진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을 수 있고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결국 이 세 개의 차이는 밑의 크게 다르다는 얘기인데 지수함수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이 1보다 크다면 밑이 클수록 축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너무 당연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로그 2를 밑으로 한 x가 만약에 얘라고 해봐. 그럼 x 대신 2 대입하면 얼마 나와? 1 나오지? 맞아? 이렇게 되는 그림이라고. 근데 y는 로그 3을 밑으로 한 x. 그러면 x 대신 얼마를 집어넣어야 1 되는 거야? 3 집어넣어도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3이라면 3을 집어넣어 1 된다니까 결국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되어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축과 달라붙는 경향을 갖습니다. 여기는 x축에 가까워지고요. 얘 이쪽 반대쪽은 여기 기준으로 반대쪽은 y축에 가까워집니다. 그럼 밑이 0과 1 사이인 로그 그림도 이렇게 생긴 게 기본 모양이긴 한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류의 그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얘도 역시 지수함수랑 경향이 똑같습니다. 밑이 0과 1 사이라면 밑이 작으면 작을수록 축과 달라붙는 경향을 갖는다. 이런
이렇게 붙는 거. 이렇게 붙는 거.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의 경향과 모습을 그냥 생각을 계속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너무 당연하지만. 그러면 이제 지수 로그 함수를 다 배웠으니까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역함수 관계인 건 알죠. 그럼 역함수 관계에 있다면 그래프로 생각했을 때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입니까?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다를 꼭 기억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밑이 1보다 큰 경우 a의 x제곱 그림은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그럼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 그림은 역함수니까 여기에 y는 x라는 직선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여기가 이제 1이니까 여기는 여기가 1인 거죠. 대칭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거라고 보죠. 이 대칭성을 인식하는 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분명히 이런 지수 로그 함수 같이 있고 역함수 관계 이제 파악했겠지만, 예를 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지나간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1짜리고 얘는 마이너스 1짜리니까 이게 직각이겠죠. 그런 관계에다가 또 하나, 만나는 이 두 교점이 좌표를 찾을 수는 없다고 했지 아까. 좌표를 찾을 수는 없지만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에 있다는 걸 안다고. 그러니까 이 점이 만약에 a, b면 이 점을 그냥 b, a로 표시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맞아요? 또한 얘의 교점은 찾을 수 없지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은 쓸 수 있지. 여기. 맞아? 직선과 직선 교점은 당연히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교점을 내가 안다면 이렇게 수평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 생기는 삼각형의 모양은 어떤 삼각형인 거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걸 알 거 아니야.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요 좌표가 t야.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t-a라고 생각한다면, 이 길이를 a로 잡았다면 이 길이도 a가 된다는 사실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y좌표끼리 차이가 얼마겠어? a인 거지.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2a, 2a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게 아까 도형으로 생각하라는 의미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직선이 교차한다면 역함수 관계인지 그런 관계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대칭점이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해돼요? 예를 들어 이 두 개의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얘는 이 그림을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얘는 로그 x 1m랑 x 그림을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둘이 똑같이 두 칸 위로 올렸지. 그러면 얘가 없을 때 이 둘이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니까 이런 그림일 거 아니야. 근데 얘도 두 칸을 올리고 얘도 두 칸을 올렸다면 여기에 대칭 기준선도 똑같이 두 칸이 올라가면 역시 대칭성을 유지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는 이 두 개 똑같이 이만큼 평행 이동됐으니까 이 y는 x도 이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y는 x 플러스 2란 직선에 대해서 둘이 대칭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죠. 역시 직선이 있으면 직선대로 하고, 그지? 그래서 이런 그림 관계 해석을 역시 두 그래프의 관계를 가지고 대칭성까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좌표를 잡을 때도 아까처럼 x좌표랑 y좌표가 똑같게 차이가 생각할 수 있다.
요 정도 내용이 요 정도 내용이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일단 가지고 그다음 문제 볼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몇 개 풀어볼 테니까 봅시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예제 1번.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5라고 하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A,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이 B다. 이때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에 대하여 이 선분 AB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그럼 한번 상황을 나타내 볼게요. 그림으로 자꾸 나타내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으라고. 이 직선을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생겼다고. y절편은 얼마일까요? 5겠죠. x절편은 또 얼마가 되고요? 3분의 5가 되겠지. 오케이. 자, 이제 그래서 이제 A점하고 B점이 요게 이제 A점이 되고 B점이 된다고 해서 이 정체는 알아. 그런데 여기에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림이 지나간다고 치자. 뭐 그냥 밑이 1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이 그림이 지나간다고 쳐. 그때 선분 AB 얘랑 이 만나는 점이 P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 놓고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이 P는 AB를 2대 3으로 내분한대. 자, 순서 조심해.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면 여기가 2의 비율이고 여기가 3의 비율이고, 그렇지? 자, 그렇게 난 다음에 A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그럼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모습으로 얘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2대 3이니까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여기도 2대 3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전체 길이가 3분의 5란 말이야. 그럼 요점 좌표를 내가 찾을 수 있다고.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전체 길이가 얼마라고? 3분의 5의 전체 몇 칸 중에? 5칸 중에 3칸 위치니까 이만큼 자리가 바로 좌표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x좌표가 1이라고. 1. 그럼 이 P라는 점은 이 그래프에 있는 점 맞지만 직선 위에도 있는 점이지. 그러니까 x신 1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x신 1 집어넣었으니까 2가 되겠지. 아, 그러니까 여기 1,2구나. 그런데 얘가 이 그래프 위에도 있어. 대입해 보면 되는 거죠. 대입해 보면 2는 a의 1제곱.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돼요. 도형 쓰고 있는 거 맞죠? 간단하게. 자, 예제 2번을 가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을 가면 두 실수 AB가 있어. 이때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빼기 2의 2. 요 그래프는 y는 2의 x제곱 빼기 2b 이거를 원점 대칭 이동한 그래프랑 같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빼기 2의 2의 점근선, 이 y는 2의 x제곱 빼기 2b 이거와 만나는 x좌표를 k라고 할 때 2의 마이너스 k제곱하고 2a까지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8분의 31이 된다.
그렇다면 음수 a의 값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문자가 몇 종류가 나와 있냐면 a와 b 두 가지 문자가 나와 있지. 그럼 이제 이 말로부터 관계를 먼저 찾으라는 얘기고, 두 번째 이 힌트로부터 뭔가 정하라는 얘기야. 문자가 두 개면 힌트가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원점 대칭 아까 공부했었으니까 정리해 볼게요. 요거를 원점 대칭을 하면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요렇게 되고 있는 거다. 그치? 그럼 이걸 y는으로 써야 되니까 y는 하고 써보면 마이너스에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b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가 같은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2a하고 2b는 같은 거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 이건 나중에 필요하면 문자 하나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야. b가 마이너스 a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2x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바뀐 거랑 똑같은 거. 근데 문자가 하나 해결되고. 그러면 요 놈의 그림이 이제 이거부터 생각할게. 얘 그림은 2x제곱 그림이니까 그래프 모양을 알죠? 근데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두 개의 그림이 여기 a가 음수니까 y축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제 점근선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2a 자리란 말이야. 그래서 그림이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원점 대칭 이동했다고. 원점 대칭 이동했다면 이게 뒤집혀서 완전히. 그러면 여기 점근선 자리가 마이너스 2a 자리로 바뀐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상태, 요 점은 요 점으로 가고, 요 점이 요리 가고, 요 점이 요리 가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그림이 이제 이리 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점 대칭이죠.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점도 원점 대칭이죠. 자, 이제 이렇게 된 그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 노란 그림의 점근선이 여기죠. 마이너스 2a 자리예요. 요 점근선이 원래 하얀 그림과 만나는 점 여기 요 점의 x좌표가 k예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됐어요? 여기 k란 말이죠. 자, 그럼 결국은 요 하얀 그래프는 k, 마이너스 2a를 지나가는 거지. 맞아요? k, 마이너스 2a.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y 좌표가 마이너스 2a니까 여기 마이너스 2a는 2의 k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되죠. 그러면 2의 k제곱은 어떻게 되겠니? 여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아까 이 관계식이잖아. 여기 2의 마이너스 k제곱이죠. 그럼 2의 k제곱이 얘니까 2의 마이너스 k제곱은 얘의 역수 아니야? 역수죠? 얘랑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 맞아?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k제곱은 마이너스 4a분의 1과 같은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4a분의 1 더하기 2a는 마이너스 8분의 3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 값 구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 정리할 때 어떻게 해주면 제일 좋으냐면 8a 같은 거 곱하면 돼요. 분모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8a 맞죠? 최소공배로. 그러면 8a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 8a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8a 곱하면 16a 제곱이 되고 8a 곱하면 마이너스 31a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좌변 이해할게요. 16a의 제곱 플러스 31a
빼기 2는 0입니다. 그럼 16a와 a, 2와 1. 근데 이제 플러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죠. 따라서 a의 값은 16분의 1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아까 a의 정체는 음수라고 얘기를 해줬지? 맞아?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칭 이동 또는 원점 대칭 관련한 부분과 점근선 내용 뭐 이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를 잘 읽고 그 관계를 그림으로 어느 정도 나타내 보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자, 예제 3번으로 갈게요. 자, 예제 3번. fx가 로그 k를 밑으로 하는 x입니다. k는 양수이고 1은 아니다. 밑조건 써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k가 1보다 큰 양수인지 1보다 작은 양수인지는 지금 이제 나와 있진 않아. 그래프로 말하면 두 종류 그림이 다 가능하죠 지금. 자, 이럴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2 빼기 F4를 구해봐라 그랬는데 힌트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첫 번째 1보다 큰 두 숫자가 있어. 여기에 대해서 FP 빼기 FP 곱하기 Q-1 FQ에 P-1 이 관계를 무조건 만족합니다. 두 번째 F8 절대값을 씌우면 3이 됩니다. 즉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거죠.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어요. 자, 문제 간단해. 그럼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림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생긴 그림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첫 번째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혹시 수투 맨 처음에 미분 배울 때 잘 배운 사람은 이 모양 보자마자 대충 하고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어요. 정신 안 차리고 다시요. 요 식 모양을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고. 소중히 뭐 느껴지는 거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식들이 주어지잖아. 관계식 같은 게. 그러면 두 가지야. 하나는 이 식 그대로 놓고 뭔가 대입해서 뭔가 정리를 해본다거나 두 번째, 얘를 조금 변형을 해서 뭔가 관계를 찾는다거나 고급 문제일수록 얘를 약간 변형, 작업을 해가지고 변형해서 의미를 가지고 푸는 실제로 대입해도 되는데 의미를 가지고 푸는 이게 조금 더 유효할 때가 많아. 근데 수투에서 이 모양을 니네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너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소정이 없어요? 그걸 갖다 그래프에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했었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그렇지. 기울기 개념인 거야. 오, 가능성이 있어 아직. 기울기 개념인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잘 들어봐. 설명 들어 그냥. 1보다 큰 숫자 두 개가 있는데 P보다 Q가 크고요. 그럼 둘 다 1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 맞죠? 얘도 양수 맞죠? 그럼 양수로 양변 나눈다면 부동호 방향은 변할 게 없지. 양변을 내가 이걸로 나눌게. 그럼 얘는 이거 나눠지고 얘가 아직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죠? 이쪽은 이걸로 나눠보면 P-1은 약분되고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뀔 게 없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그래프냐면 로그 그림인 거야.
로그 그림은 진수가 1이면 무조건 얼마의 값을 가져? 0.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써 있다는 거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석을 한다는 뜻이냐면 1, F1 0과 P, FP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하고 그 다음에 Q점을 연결하는 거죠. 1, 0하고 Q, FQ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 기울기를 생각해 봤을 때 이쪽이 Q점 연결하기가 더 크다. 근데 P하고 Q는 Q가 더 크죠. 그럼 이 두 개의 그림 중에 1보다 큰 두 숫자 피트에 대해서 만약 이게 밑이 1보다 커서 이런 그림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1이고요. 그럼 P가 요쯤 되겠고 Q가 요쯤 되겠죠. 여기도 이게 1이라면 여기가 P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를 Q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 같으면 이 점과 P, FP 요 점을 연결한 이 직선 기울기와 이 점과 Q, FQ 요 점을 연결한 직선을 기울기를 찾아보면 누가 더 큰 거야? 1,0이랑 P, FP를 연결한 기울기 얘가 더 크다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아닌 거라. 그럼 여기라면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요 기울기와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이 기울기를 비우면 양수 기울기는 이게 가파를수록 큰 거지 숫자가. 근데 음수 쪽에서는 누워 있어야 더 큰 숫자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누워 있을수록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1,0과 Q, FQ를 연결한 기울기가 크다니까 이걸 만족할 수 있는 건 얘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결국은 K가 0과 1 사이에 감소하는 로그 그림이라는 걸 찾았다고. 그래서 그런데 F8 절대값이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그림이기 때문에 8 집어넣으면 음수 나오죠? 그러면 절대값이 3이니까 F8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돼야지. 그래서 F8 이게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점을 한번 집어넣고 생각을 해볼게요. F8 그러면 로그 K를 밑으로 하는 8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수로그 정의에 의해서 K의 마이너스 3제곱이 8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K 세제곱분의 1이 8이라고. 그럼 K는 얼마가 돼야 되나?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 얘가 바로 fx입니다. 자 이제 다 구했기 때문에 f2 빼기 f4 이렇게 해주면 f2는 마이너스 1 f4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1 이렇게 구하는 게 맞겠죠. 아유 유진이 졸려서 수업 못 듣겠는데. 또는 이제 이 표현을 기울기의 크기로 비교한 게 맞는데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해되지? 다음 예제 4번. 그죠? 이렇게만 나오면 쉬울 것 같은데. 그지? 자, 예제 4번은요. fx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래. 이거 우리 그냥 알고 있는 그림이에요.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 여기까지 읽을 때는. 이렇게 생긴 거. 네.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 후 다시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 그놈이 gx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fx, gx 요 gx 요 두 그림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이제 a하고 b라 하자. 그리고 얘 둘이 f와 x와 요거의 교점은 또 c라 하자. 그러면 삼각형 ABC 넓이가 얼마야? 삼각형 넓이를 구했으니까 이건 좌표에 관련된 얘기라고 봐도 되겠죠.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거 먼저 x축 대칭한 식 쓸게. x축 대칭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라고 쓰죠. x는 놔두고요. 그러니까 x축 대칭 이동한 식. 이거 그냥 y라고 쓸게. 그럼 y는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한 x야.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y축 방향으로 다시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한 x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이제 gx가 구해진 거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원래 이제 요 그림이 있었는데 로그 2를 밑으로 한 x는 이제 이게 1이라고 생각할 때 요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근데 요 그림을 x축 대칭 이동하고 이게 x축 대칭 이동한 거 보이지? 그리고 나서 얘를 위로 몇 칸을 올렸어? 3칸을 올렸지. 그죠? 3칸 올렸으니까 여기 원래 1,0자리가 1,3자리 지나가면서 여기서부터 이 그림 모습을 그려야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fx, 얘가 이제 fx예요. 얘가 이제 gx입니다. 여기 x축 만나는 점을 a라 하고 여기 x축 만나는 점은 b라 하고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c라 하고 삼각형 ABC 넓이 구해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a는 금방 구해지지 않을까? 1인 거죠? 그냥 1이? 이건 뭐 구한다고 따로 할 필요 없어. b점도 구해볼게요. b점은 x절표니까 이 y가 0인 걸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그럼 로그 2를 밑으로 한 x가 3이니까 x는 얼마? 8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밑변 길이는 이미 구해진 거죠. 자, 그러면 얘 교점 C는 얘도 로그고 얘도 로그니까 이거는 방정식으로 풀만 하죠. 그 직선과의 교점은 찾기 힘들지만 그래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하고 마이너스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더하기 3 얘가 만나는 점을 생각을 해봤더니 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3이니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는 2분의 3인 거죠. 자, 그래서 x좌표 바로 읽어볼래? 교점 x좌표 여기 x는 2에 2분의 3제곱. 근데 여러분들 정도라면 2루트 2요 이렇게 쓸 수 있도록 2루트 2에 2분의 3제곱. 자, 그러면 이게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실제로 필요한 건 이 x좌표가 아니지. 이 y좌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그냥 나오죠? 2분의 3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는 7 높이가 2분의 3이 되니까 이렇게 구하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축과의 교점은 금방 구할 수 있고 로그끼리, 지수끼리 이런 거는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풀어버리면 되고 단
지수로그 함수랑 직선과의 교점을 찾을 때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생각은 잘 안 될 경우가 대부분이야. 이제 4번 괜찮습니다. 자, 예제 5번은 그냥 지수 방정식이니까 빨리 풀어드릴게요. 유준아 많이 졸려? 쉬었다 해? 괜찮냐? 너 오래간만에 공부하지? 시험 끝나고 나서. 지금 제일 중요해. 기본기 놓치고 넘어가면 이제 막상 모의고사 문제 다룰 때 짜증날 거야. 자, 방정식 3에 1 더하기 x분의 1 빼기 4는 4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요거 실근이 근이라고 하는 건 x값이 이 말이야. 알파예요. 자, 그러면 알파 곱하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8 그러네요. 자, 일단 방정식 쓸 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 이런 이제 x쪽 말고 더하기 빼기로 요 숫자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써버려 놨어요. 3의 1제곱 곱하기 3의 이거. 그러니까 3 곱하기 3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그럼 우리가 왜 a의 x제곱 하고 플러스 3하고 2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거 있을 때는 양변에 a의 x제곱 곱해서 이거에 2차 방정식처럼 거듭제곱으로 표시하죠. 처음 듣는 얘기? 이거 a의 x제곱 곱하면 어떻게 돼? 양변에 a의 x제곱 곱할 거야. 이거는 그럼 뭐가 돼? 이렇게 쓰면 여기는 이거는 역수항이니까 곱하면 1 될 거 아니지?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도 양변에 3의 x분의 1제곱을 곱해봐. 그럼 얘는 3 곱하기 3의 x분의 1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3의 x제곱분의 1 곱했으니까 4 곱하기 3의 x분의 1제곱. 얘는 요게 역수니까 곱하면 1 되는 바람에 2항에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그러면 3의 x분의 1제곱 여기는 3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곱하고 4는 2하고 2를 곱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될까요? 이렇게 붙어야지. 따라서 요거는 3의 x분의 1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고 얘는 3의 x분의 1제곱이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밑이 양수인 수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죠. 지수함수 보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을 때 전부 다 y값이 양수라고. 그러니까 3의 거듭제곱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서 이건 당연히 결국 얘를 쓰라는 얘기죠. 자, 그럼 근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쓰려면 x분의 1, 즉 그 지수로그 저음의에 의해서 x분의 1은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역수 취하면 x가 되고요. 이거 역수 취하면 뭐가 될까? 로그 2를 밑으로 한 3이 되겠죠. 밑과 진수가 바뀌는 식으로. 네, 요 놈이 바로 근 알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 곱하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8 이렇게 되는데 요 8이 2의 몇 제곱이야? 2의 세제곱인데 2의 세제곱인데 요 3이 앞으로 나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랑 얘랑 무슨 관계고? 역수 관계. 그러니까 결론은 얼마? 3 이렇게 답쓰면 된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수 방정식 뭐 로그 섞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 한 2문제 풀면 끝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죠.
다음 주 수요일이 무슨 요일이냐? 다음 주 수요일 31일. 31일은 학원 공식 방학 기간이야. 31일과 1일이 겨울방학 이틀. 이틀 방학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연말에는 이제 정리하고 새 마음으로 하자고. 그래서 다음 주에 수요일 수업이 못 들어가죠. 오케이?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을 수요일하고 이제 금요일 날 수업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로 온다고 아예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31일 날 오지 말고 2일 날 오면 되는 거지 그냥.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아 금요일이야? 그러면 2일 날 오고 3일 날 오고 4일 날 오고 이렇게 와야겠네. 첫 주만. 어차피 수업도 한번 빠지고 있는데 주말은 빠지지 않고 진행이 되는데 니네만 빠지면 진도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금요일 날 오고 이제 1월이 됐으니까 토일 수업으로 연속해서 가는 거로 생각해. 오케이? 원래는 다음 주부터 수요일 날 못 오니까 금요일 오지 말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부터 시작하자 하려는데 그럼 니네가 실수가 하나가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금요일까지는 그냥 갑시다. 금요일이 2일이요? 잠깐만 그러면 또 시간표가 꼬이나? 그 생각해보고 선생님이 혹시 요번 주 금요일까지 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 그냥 토요일 시작하자라고 얘기하면 그때 오시고 금요일 한 분만 더 나와봐 그러면 그때 나오세요. 벌써 1월이 돼서 그래. 아이고 이거 한 문제밖에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아예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2번 문제를 하나 다뤄주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수가 모두 정수야. 네, 1차 fx하고 gx가 자, 이럴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첫 번째 fx 빼기 gx는 마이너스 2예요. 그다음 두 번째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k에 대하여 fk 더하기 gk는 2k 플러스 f0 더하기 g0는 만족합니다. 어떤 k가 들어가요? 세 번째 gx 세제곱 빼기 fx의 세제곱은 6x 제곱 빼기 24x 더하기 26. 자, 그렇게 되면 이때 로 fx, gx를 찾으라는 얘기 같고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fx의 플러스 1의 그래프가 x절편이 a 그 다음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gx 요거의 x절편을 b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교점을 c라 하자. 역시 삼각형 넓이 구하래요. 자, 이 문제를 이제 가나다 힌트 주는 게 많이 나오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식하게 푸는 방법은 이래요. 둘 다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이지. 근데 뺐는데 상수만 남았어. 이 얘기가 뭘까? 얘도 1차식이고 얘도 1차식이야. 뺐는데 개수도 정수야. 뺐는데 마이너스 2가 나왔어. 평행. 즉 다른 말로 하면 기울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싶은 사람은 그럼 fx가 ax 플러스 b라고 하면 gx는 ax 하고 f에서 g를 뺐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여기는 얘보다 2가 커야 되니까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대입 정리하면 되는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관계식이 나왔을 때. 그래서 대입해서 집어넣고 정리해가지고 답을 쓰는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해도 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식이 나왔을 때 그대로 대입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걸 약간 변형을 해서 의미를 살리는 것도 좋은 풀이법이다. 그래서 한번 의미를 살려볼게요.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fk 있고요. gk가 있고 얘를 이항을 시켜. 그럼 마이너스에 f0, g0 이렇게 되는 게 2k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걸 k로 나눌게요. k로 양변을 나누면 이렇게 변형이 되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이 뜻이 이거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해봐. 0,삐리리하고 k, 삐리리 평균 변화율,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 fx, fk 더하기 gk라고 하는 게 얘도 1차고 얘도 1차지. 직선이지. 더해도 직선이지. 1차식이지. 그거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기울기가 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 말로부터 평행이라고 알았단 말이야. 기울기가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거의 기울기가 2니까 각각의 기울기가 얼마씩인 거야? 1씩인 거지. 그래서 fx를 x 더하기 b로, gx를 x 더하기 b 더하기 b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요 힌트를 생각을 해보면 마치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곱셈 공식 변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변형으로 생각하면 gx 빼기 fx a 빼기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하다가 a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죠. 곱셈 공식 변형 기억나니? 세제곱식? 근데 아까 fx 빼기 gx가 마이너스 2지. 그러면 gx 빼기 fx는 2지. 그러니까 이게 8. 요건 2니까 6 gx fx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죠. 6x제곱 빼기 24x 플러스 26. 그럼 요 8이 이항되면 그래서 8 빼면 되죠. 8 빼면 18 6으로 또 나눠지죠. 그러니까 fx 곱하기 gx는 x제곱 4x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버리죠. 자, 그럼 아까 요거 뺀 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누가 fx고 누가 gx가 될까요? 지금 f 빼기 g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러니까 누가 더 이만큼 큰 거야? g가 이만큼 큰 거지. 이 둘 중에 큰 놈이 누구요? 얘가 큰 거지. 끝. 뭐 여기 집어넣고 절편 구하고 하는 건 뭐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과정이 변형을 이용하면 좀 더 간단한데 아까처럼 그냥 1차식 집어넣고 일단 막 대입해 버리면 생각보다 항등식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오케이.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 연습을 해오시고 이 부분은 질문을 좀 받아야겠네,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